네, 안녕하세요. 엘베스테크 이시환입니다. 저희는 사회의 문제를 정의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은 저희가 했었던 그 방법들을 공유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온 이름은 이 소셜 매핑, 사회에서 매핑을 만든다는 개념인데요. 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각장애인, 비롯 지체장애인들에게 이동과 이용의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동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고 주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도시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의 도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인들에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도시를 접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듭니다. 그 접근할 수 있는 도시가 결론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된다는 믿음으로 먼저 첫 번째 생각했던 게 바로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은 당연히 이동권과 부합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장애인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견해와 관점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나 교통 약자 중에서도 이 장애인분들은요, 이 이동에 관련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행의 가장 약자이기 때문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지금의 환경이 보행에 그렇게 넉넉하거나 친화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행의 폭이나 턱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요즘에 모빌리티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퀵보드나 보행의 다양한 형태의 장애물들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분들과 공유할 것이냐,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정부에서도 이에 반해 필요한 안전에 관련된 또는 장애인분들의 접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도 서비스 또는 안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정부에서 주도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기반의 도로 정보는 익숙할지 모르겠으나 보행 정보만큼은 그렇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결론은 보행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의 정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갖고 있는 공공 DB로서의 접근의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고, 그 관점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점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DB를 수집하는 전략을 우리가 아니라 사회에서, 즉 사용자들과 함께하는 방법들을 찾게 되고 거기에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특히 장애인분들이 직접 자기 스스로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계속 공유해 주면서 결론은 우리가 모아야 되는 자료는 그분들의 경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핵심은 바로 사용자, 즉 장애인분들과 사용 약자, 교통 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직접 지도를 만드는, 사용자와 시민이 만드는 지도라는 소셜 매핑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그분들이 진행하다가 방해가 되는 요소에 사진을 찍고, 입구에서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찍는 행태로 그분들의 경험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반인 분들은 사진을 찍는 동작만 하게 되겠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장애인분들은 그분들의 경험을 저희에게 담아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고령자분들이나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 자원봉사한 분들이 직접 돌아다니시거나 경로를 설정하셔서 보행의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화면입니다. 오른쪽의 장표는 지체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통해서 속도와 떨림과 그리고 그 환경에 관련돼서 모아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표는 저희가 지체장애인분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던 데이터도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체장애인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저희 시스템이 뒤에서 같이 보조로 돌아다니면서
현재 이 보행 상태에 어떤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휠체어나 이동체들이 안정성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보행로 위에 저희가 수집한 게 아닌 장애인분들이 직접 휠체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행로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보행로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애물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보행 정보의 통일과 체계화가 될 수 있을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동의 경로에 장애물들을 올려놓는 형태, 단순히 하루만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누어서 모아보기도 합니다. 왜냐? 보행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물들은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고 하는 그분들의 조언, 그분들의 경험까지도 담아내고자 했었던 그런 관제 시스템까지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돌아보면 저희가 생각했었던 가장 큰 핵심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었고요. 그 모은다의 주체가 바로 사용자였고 그 당사자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GIS, 기존에 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GIS 정보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경험이 녹아내고 그거를 구분하고 구분짓는 기술이 실제로 가장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경험들을 분류하는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고도화를 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경로, 이 경로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분들이 직접 이동해 보기도 하고,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동을 하시기 전에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 분들끼리 거의 한 5분에서 10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걸 기억하셨다가 그 경로를 따라서 간다. 결론은 사용자들의 경로의 경험이나 이동의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은 그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1단계가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용자 경로를 수집하는 걸 시스템을 통해 수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동의 환경입니다. 종래에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휠체어에 거치를 하고 스마트폰의 움직임이나 떨림을 예측을 해서 현재 보행의 환경과 상태를 수집한다거나 그렇게 모았던 것들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형태로 관제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서 결론은 그 경험들을 아주 철저하게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용자 경험을 체계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것들을 집중을 했던 기술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모아진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본격적인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영상을 분석하며 그 영상과 이미지에 분석이 되어 있는 보행로에 점수를 주거나 보행로의 형태를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가장 좋은 인사이트를 발견해내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저희가 그분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얻어낸 인사이트입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의 형태로 여러 가지 라이다나 MMS 시스템으로 거리나 3차원으로 스캐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상태 정보, 고정되는 정보를 통해서 고정된 장애물, 특히 상태 장애물들을 고정 장애물을 수집할 수는 있지만 결론은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 환경적인 상황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설치해 놓은 매장 앞의 이 깐판, 우리가 타고 다니다가 그냥 무심코 방치한 킥보드, 여러 형태로 보행로 위에 나와 있는 쓰레기 더미들, 그리고 이사하다 만 가구들, 이런 우리가 예측치 못하는 상황 장애물이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워지면 나오는 결빙의 상태, 그리고 침수의 상태 등 이런 것들이 결론은 가장 중요한 보행권이라는 기본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수집을 하게 되고, 그 수집의 결론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하긴 합니다. 저희가 환경 정보, 결빙의 상태나 지열 상태 이런 정보를 모을 때 지금에 있는 기술로 보행로에 있는 결빙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올려줬을 때는
기술이 아닌 사용자 경험으로도 충분히 1단계를 커버할 수 있고 경험의 공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는 장애물들을 크게 두 가지, 상태 장애물과 상황 장애물, 그리고 상황 장애물을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인적인 요소,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환경의 요소로 구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지도가 레이어를 이루게 되고 시설 위에 보행의 장애물, 위험 요소 등을 표시해서 가장 직관적이고 필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레이어 형태로 정보들을 가공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관제 시스템은 단순히 저희 혼자 쓰는 게 아닌 여러 가지 형태로 API 형태나 또는 표준의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 기관들과 공유를 하게 되고요. 결론 그 공유가 표준과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고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만들어낸 인터페이스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이동권이나 기본권에 관련된 접근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용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장애인용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는 있으나 결론은 인터페이스 하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 정보를 얼마나 잘 신속하게 신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를 통해서 업데이트해 주기, 방법, 기준 등을 통해서 정말 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는 또는 쓸만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겠으나 결론은 요즘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점자 블럭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자 블럭을 모든 보행로에 깔고 싶으나 결론은 누구에게 점자 블럭은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더라.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점자 블럭이 미끄러워서 보행이나 이동 중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는 단순히 한쪽 측면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측면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더라. 즉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보행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한 제3의 제4의 확장되는 서비스로 할 수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확장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았던 생산, 수집했던 데이터들이 장애인분들이 직접 쓰고 사용을 하면서 그 관계의 피드백, 사용을 하면서 수집이 되어야만 결론은 종래에 우리가 원하는 사용자, 즉 시민 참여형 지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드는 사람이 계속 만들고 쓰는 사람이 계속 쓰는 게 아닌 만드는 주체가 쓰고 쓰는 주체가 만들 수 있는 이 소셜 매핑의 개념이야말로 시민이 참여하고 또는 시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에 있는 도시를 접근 가능한 도시로 만들고 그렇게 접근 가능한 도시가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되고 그렇게 자주 사용하다 보면 활용을 하게 될 것이며 그 활용한 도시는 결론은 만족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시티가 단순히 기술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냥 언젠가는 갈 좋은 도시가 아니라 포용할 수 있고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리커넥트의 또 다른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게 스마트 시티를 묻곤 합니다. 스마트 시티 어떤 것 같으세요? 그분들한테 들었던 가장 안타까운 대답 중에 하나가 일단 스마트 시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에 있는 도시조차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속도는 가장 앞에 가장 빠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가장 나중에 오거나 늦게 오신 분들의 속도를 맞춰야 그게 도시의 속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들의 속도로 문제를 보고 그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준을 도시를 통해서 저희는 시각장애인을 시작으로 지체장애 그리고 종래에는 고령자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어우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확대 사업의 전략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고령자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한다는 건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지 못한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장 어려운, 정보를 쓸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시각장애인으로 잡았고요. 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조금 더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지체, 그리고 고령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정답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길 중에 하나를 가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결론은 그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경험으로서 공유되고 오늘처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시각 지체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면서 마무리 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저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회사를 논하실 때 사회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 관련돼서 비즈니스적으로 크게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제가 그때 확신이 들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정보면 다른 분들은 쉽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보행 정보면 고령자분들이나 보행이 어려운 분들은 충분히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만들었었는데요. 재밌는 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배송 로봇, 결론은 배송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실제로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보행의 정보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보행의 정보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정보에 집중을 하다 보니 보행의 정보를 어떻게 모아야 되거나 어떻게 가공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처음부터 이동 약자를 위한 정보를 만들다 보니 보행에 관련된 기준이 세우게 되고 길에 관련된 이해를 하게 되고 길의 기준을 뽑게 되며 길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게 됐습니다. 이게 결론은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하는 이 포용은 결론은 돌아와서 우리에게 더 큰 이득이나 비즈니스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점점 더 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기술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 결론은 그 기술이 더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저희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또는 보행장애물들 또는 보행 지체장애인들까지 했었던 자료들의 방법들이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사례와 공유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